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 분야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재테크와 인플루언서 분야에 꽤 오랫동안 몸담으며 수많은 교육이나 분양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본 풍백님의 책에 기대어 말이죠. 우연치 않게 유튜버가 되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테크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경매를 잘못해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 강의를 뛰는 사람도 있고요. 예쁜 외모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돼서 공구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소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렇게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서 나는 월 1,000만 원 벌 거야, 나도 몇 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백님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고요. 2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작가님과의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작가님의 좀 가식 없고 거짓 없고 솔직하고 할 말은 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책들이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방법, 그리고 사기꾼들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님의 조급했던 20대의 재테크 흑역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었다. 대박을 꿈꾸며 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의 수기를 탐독했다. 하지만 뭔가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무지개가 보이는데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어 허탈한 기분이었다. 여전히 알바비는 생활비로 금방 녹았고 주식에 넣을 돈도 없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지라 포기할 순 없었다. 계속 알바를 하며 주식책을 읽고 기사를 요약하고 머리로는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며 아침형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므로. 그리하여 처음 찾아간 강의는 서점가 베스트셀러 저자였고 30대 100억 부자로 알려진 사람의 특강이었다. 엄청 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마치 종교 집단과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부동산 강의지만 좌뇌형 인간이 되어야 부자가 된다면서 고정관념을 깨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노래를 불러도 저 사람이 맞고 당황스러워하는 내가 틀렸다는 분위기였다. 그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그의 마인드, 그의 행동, 모든 것이 부의 원천이라고 하니까. 이후 중요한 내용은 정규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했고 당연히 유료의 고가였다.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나중에 학교를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더 많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정도 돈 내는 걸 아까워하는 건 거지마인드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허망했다. 나만 빼고 다들 돈 벌고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난 공부만 하고 있고 남들 버는 거 따라다니며 구경만 하고 있고 차라리 모르면 속이나 편할 것을 보이는 건 있는데 당장 들고 뛰어갈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사무쳤다. 그때로 돌아가서 20대의 나를 만나면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때 100억 부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 가고 신문 사회면에서 초라한 그의 진짜 자산 내역을 보게 될 거야. 그 사람이 펑펑 쓰는 돈은 가난한 내가 박박 긁어서 내는 강의비야. 열심히 주식과 부동산 강의를 듣기 시작한 작가님은 크고 정교한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대중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방법은 옛 현인들의 이론, 이동평균선이며 거래량 분석을 들고 와 그럴싸한 글을 여러 번 쓰고 인지도를 얻은 다음 몇 가지 종목을 찍은 후 나중에 잘된 종목만 강조하여 자기가 맞췄다는 걸 홍보하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강사는 수익률 인증은 대체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좋은 수익률의 계좌를 골라서 공개하고 금액은 미수금이나 신용거래를 받아서 인증했다가 당일 매도한 후 수익이 아니라 강의료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확실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 대중을 속이는 방법도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하게는 순자산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금액인 자산 땡땡억 원,
이라는 식으로 홍보하며 몇몇 중개소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자산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신비롭다. 해석하기 나름이라 누구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의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백채부자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좀 지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한 분양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선 할인 분양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진 돈으로 15억 자산가가 하루 만에 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다 빚이고 제 돈은 아닌 셈이지만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분양의 유혹이 많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면 나도 1년 만에 자산 15억 달성, 월세 매달 2천만 원 받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 15억 땡빚을 내고 월세를 받는 족족 은행이자를 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충격적인 건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서 강의를 팔고 이제 빌라를 분양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동산 강의 시장을 바라본 저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물리면 소리 없이 사라지므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듯 브로커를 끼고 초기에 판매하는 강사만 돈을 벌고 수강생들은 초반에 썼던 찬양 후기만을 남긴 채 사라져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면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잡아먹히는 것이다. 부지런하고 절실한 벌레일수록 높이 나는 새들의 타깃이 된다는 걸 이 시기를 통해 깨달았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까요? 제가 이제 풍백님의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이런 상황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석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목표를 달성해내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알아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무일푼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마음이 참 조급했어요. 이런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고민 끝에 허황된 비전 보드부터 찢어버렸다. 거기에 붙어있는 건 누구의 욕망이었던 걸까? 사람들이 다들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100억이라고 써놨던 것은 아닐까?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이 타워 팰리스였을까? 내 자리에서 목표까지 가는 길에 너무 머니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나에게 목표란 정말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잇는 마취제였던 것은 아닐까? 50억 원, 100억 원 이런 식의 계산은 각종 유료 상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공포 마케팅은 언제 누구에게나 통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그린 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서 내 집 마련, 재테크, 연금 설계를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경제신문을 읽는 등 스스로 공부하며 시장을 읽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반은퇴, 좋아하는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저도 막연히 100억이 없으면 어떡하지? 30억이 없어서 늙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작은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멘토를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였어요. 엮이는 과정에서 그것도 저처럼 흙수저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숨은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고 숨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숨은 행간의 뜻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예전에 엄친아
라는 말이 있었다. 이 단어가 잘 쓰이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단어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엄치나 1의 이런 점, 엄치나 3의 그런 점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인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비교당하고 있다는 기분은 썩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슷한 가상 인물들이 존재한다. 근사한 집을 꾸미며 사는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와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와 죽도록 노력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블로그 속 고수들이 혼합되어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라는 분위기를 은은하게 풍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직업이다. 이 책들 덕분에 저는 뒤처지는 기분, 가난한 노후만이 나를 기다린다는 막연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금과 보험을 소액이지만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며 제게 맞는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부자는 아니어도 월 100만 원씩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월세 1000만 원 세팅은 못해도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개별적인 2권의 책에 담긴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좀 조합을 하고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도서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경제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도서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사는 법, 부재 10년 전 그 많던 100억 부자들은 어디 갔을까를 참고해 주세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